안녕하십니까. 박상봉의 통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을 얻고 세계를 잃은 일구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전범국이었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을 한 홀로코스트의 주역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사회가 독일은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합의했던 것을 떨쳐내고 전격적으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통일을 독일이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소독의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적극적으로 통일 외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흐름은 소련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을 주도했고 동유럽이 이러한 개혁개방의 흐름에 동참했던 그러한 시기였고,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그 소련과의 그 군사 경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독 혼란기에 소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의 공산 정권과의 협조를 했다기보다 동독 주민들의 손을 들어잡고 통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드레스덴을 방문했던 1989년 12월 18일 날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를 방문하자 동독인들이 헬무트를 연호하며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콜 총리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자유를 위해 싸우십시오라고 격려하며 이 힘을 결집해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독일 통일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배후를 든든히 잡고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를 차례로 설득하며 통일 외교를 밀어붙인 것이 기적과 같은 통일을 이뤄낸 그러한 결실을 맺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 통일 후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998년 5월 14일 베를린 템페로프 공항, 베를린에 가면 템페로프 공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템페로프 지역에 공중다리라고 하는 그 과거 1948년이죠. 분단 직후에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을 봉쇄했던 봉쇄를 뚫고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영국, 프랑스가 정말 엄청난 화물기를 투입해서 봉쇄된 베를린의 생필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 것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베를린 봉쇄를 풀었던 그 지역,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템페로프 지역에 공중다리라고 하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 1998년도에 당시에 베를린 공중다리 작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 민족은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했고 미국의 힘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절대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헬무트 콜 총리가 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48년 분단 직후에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프랑스는 베를린 봉쇄를 뚫기 위해서 정말 5분에 한 대씩 화물기를 싣고 화물기의 생필품 각종 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베를린에 이걸 실어 날름으로 해서
1년도 안 돼서 베를린 봉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이러한 사건들도 결국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을 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은 이 신문사의 로렌츠 햄커 기자는 1월 1일자 북한 보도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는 김정은의 독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덥석 물었다간 독이 퍼져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보도였습니다. 미국에는 핵 위협을, 그리고 한국에는 평창올림픽 참가란 미끼를 던져 한미동맹을 깨려는 그러한 독배가 숨겨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 핵위협을 가한 북한을 온갖 편의를 제공하며 평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선수는 불과 5-6명에 불과한데 여기에 참가하는 북한의 대표단은 기자단, 오란봉학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 600명, 7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수와 무관한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도모하고 할까요? 그들이 진정 평화를 원할까요? 이들은 평화 공세를 앞세워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 혈안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한반도 기구를 내세워서 이러한 김정은의 독재의 만행을 감추려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2,400만 북한 주민을 염원을 또한 빼앗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핵과 미사일로 국세선을 위협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 말 12월 29일 아시아 담당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나 페터 슈트름 기자는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도 한 마음으로 대북 압박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바로 고지가 바로 앞이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가브리엘 외무장관도 지난해 마지막 날 송년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핵을 방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송년 메시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모 공사가 이번 북한의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통일 전략을 핵책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참 이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는 남북이 1대1로 국제사회의 왕도로 전락하든지 대한민국의 북핵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